안녕하세요. 보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보험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주제는 5060대 분들을 위한 뇌심장보험 베스트 3 비교해 드릴 건데요. 새로 나온 2대 주요 치료비가 조건이 너무 좋아져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는 세 가지 플랜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진수혈 플랜, 진단비, 수술비, 혈전용의 치료비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항목에 집중하는 플랜이고요. 보장 크기는 1000만원씩 설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2천만원 이상으로 필요한 만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환계 만기형 플랜과 2대 주요 치료비 플랜도 마찬가지로 진단비는 동일하게 1000만원인데 치료비 부분에서 좀 달라지죠. 진수혈 플랜과 차이점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질환으로 수술 또는 혈전용의 치료 또는 중환자실 입원을 할 경우에 연간 각각 1회씩입니다. 1000만원이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순환계랑 2대 주요 치료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2대 주요 치료비면 충분하다. 여기까지만 준비해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보장 범위입니다.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는 둘 다 보장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순환계에서 심장 부정맥과 그 외 심장 질환들까지 폭넓게 보장이 되는 게 이게 순환계 치료비. 그런데 이 부분이 보장이 안 되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만 보장되는 게 2대 주요 치료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안면마비 증상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온 분이 뇌경색 진단을 받고 혈전용의 치료를 받고 나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면 일단 진단비 1000만원 동일하게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혈전용의 치료비에서 또 1000만원, 스텐트 시술도 수술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1000만원 지급이 돼서 총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2년 뒤에 다시 재발해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1000만원 지급받고 상태가 좀 심각해서 중환자실까지 입원했다 하면은 또 10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체 합산 지급된 보험금은 총 5000만원이 되겠죠. 정리하면 순환계 치료비나 2대 주요 치료비 모두 이런 치료를 했을 때마다 혹은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마다 가입된 금액을 곱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보장 범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순환계가 보장 범위가 더 넓으니까 이걸로 가입해야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의견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대표적인 항목인 부정맥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대형 리스크는 아닙니다. 11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부정맥으로 수술까지 하는 경우를 전혀 본 적이 없지만 있더라도 고주파 절제술 같은 경우 35만원이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 35만원도 실손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내 주머니 돈으로 해결 가능한 리스크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뇌심장 질환의 치료는 암 치료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뉴스 기사 내용을 보시면 너도 나도 순환계 질환 치료비 가입 이득일까? 라는 제목인데요.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지원 대상자를 보면 2대 주요 치료비나 순환계 치료비를 보장하는 질환 코드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심부전이나 부정맥으로 불리는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 부정맥은 기타 형태의 심장병에 포함됩니다. 결론은 뭔가요? 이런 심장 부정맥이나 발작성 빅맥 등 그 외 심장질환 부분도 산정특례 적용이 돼서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장 범위를 이렇게 넓게 해서 보험료를 굳이 높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물론 순환계 치료비를 가입을 하시면 되겠지만 보험료를 좀 아끼시려면 2대 주요 치료비에 그냥 집중해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보험료 차이와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수혈 플랜의 장점은 수술할 때마다 보장이 됩니다. 이건 연간 1회안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여러 번 수술을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주의할 점은 혈관 수술비 가입하실 때 간혹 1회한이라고 적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하시면 반복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그 순환계 치료비의 장점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거죠. 부정맥까지 보장이 되니까 가장 넓은 거고 2대 주요 치료비의 장점은 만기형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보험 만기형으로 하시면 90세면 90세, 100세면 100세까지 보장을 계속 받으면서 보험료도 합리적으로 갈 수가 있다 라는 게 장점이죠. 물론 순환계 치료비도 만기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단점을 보시면 진수혈 플랜의 경우는 혈전용의 치료는 1회환으로 설정을 했고요. 중환자실 입원
2번 일당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률이 그만큼 높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하다 하시면 그냥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순환계와 2대 주요 치료비의 단점은 수술 시 연간 1회씩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순환계는 보험료가 다소 높다라는 거고 2대 주치는 여성은 보험료가 저렴한데 남성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조금 더 진수혈에 비해서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순환계나 2대 주요 치료비는 가입한 지 1년 이내에 만약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50% 감액 조건이 있는데 이 감액 조건이 한 번 적용받아서 지급받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치료에 대해서도 전부 감액 조건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어서 좀 주의하시고 인지하신 상태에서 가입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마 이 부분은 보험 약관을 보지 않으면은 일반 분들은 모르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시면 댓글로 또 문의를 주시고요. 자, 이어서 보험료 차이를 보시면 보험료가 진수혈과 2대 주치가 굉장히 좀 저렴하죠. 순환계에 비해서. 그리고 여성분들은 확실히 진수혈도 저렴하지만 2대 주요 치료비로 가셔도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셋 중 어떤 플랜으로 선택하시겠어요?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수혈 플랜은 가성비 플러스 핵심 보장, 기본 보장은 챙기고 싶다 하는 분들 남녀 모두 추천을 드리고 순환계 플랜은 보험료가 나는 좀 높더라도 부정맥 등 심장질환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은 분들에게 적합하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추천 3순위로 뽑아봤고요. 2대 주요 치료비는 순환계로 하자니 좀 비싸다. 그런데 더 합리적인 걸 찾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가성비가 좋아서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하면 좋은 핵 가성비 항목 3가지 정보를 공개하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하면 좋은 가성비 항목 첫 번째, 유사암 납입 지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입하시고 나서 중간에 유사암 진단을 받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옵션이거든요. 이거 보험료도 얼마 안 하는데 그냥 끼워서 가입하시면 되니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에서 5종 수술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다양한 수술비를 보장을 폭넓게 해주는 건데 혈관 수술, 스텐트 시술 등등 혈관 수술뿐만 아니라 암 수술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계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소개해드린 혈관 수술비를 가입하시고 이것까지 가입하시면 보장을 중복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혈관 수술비 말고도 용종 제거부터 암 수술까지 보장이 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중대질병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금 까지 커버할 수 있는 좋은 항목이다 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자전거로 사람을 치거나 우리 집의 보일러가 밑에 집에 누수가 되거나 내 실수로 화재가 나서 옆집에 불이 붙거나 이런 부분을 자기 부담금 20만원 제외하고 1억원 한도로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일러 누수는 50만원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어쨌든 최대 1억원까지 저렴한 보험료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유병률자는 비싼가요? 아닙니다. 최근 10년형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과거 5년 동안의 입원 수술 묻는 유병자 보험보다 더 보험료가 낮아진 할인된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으로 하시더라도 오히려 건강체 보험보다 또 저렴한 경우도 있으니까 꼼꼼히 알아보시고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예전 보험 바꿔야 할까요? 웬만하면 유지를 하시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다고 무조건 보완을 해서 계속 보험료만 높여가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객분한테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요. 하지만 이게 갱신형인지 혹은 불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 언제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연령이 높을수록 병력이 많을수록 비례해서 보험료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의 적기는 빠를수록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나이를 먹고 병원에 갈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면은 거절이 되거나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 바로 알아보시고 보완하실 게 있으면 바로바로 보완을 해두시는 게 결국은 내 돈을 아끼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험 인사이트가 11년 동안 지켜온 고집이 있습니다. 11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겪어보니까 결국 아플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꼼꼼하게 병력을 확인하는 게 필수겠다. 그래서 저희 쪽에 상담을 주시면 조금 귀찮을 정도로 고객분들의 병력을 깐깐하게 확인하는 고집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5일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니까 카톡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채널의 전문가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